지금 생강을 심었는데 바로 요소 지어야 됩니다. 심은 지 한 달, 한 20일 이제 올라올 건데. 아직 안 오고 아직 한 안 40일 정도. 올라올 때는 주는 게 맞아. 예. 그 지금 이제 그 땅이 너무 다재쁘고 나면 비료 주면 안 들어가요. 비료 주면 좀 덜 다졌을 때 주면 비료가 들어가는데 그렇죠. 그 생강이 올라올 때 이 시값은 1.5 정도 이상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생강 심을 때 우리가 거의 대다수는 지금 복합 비료 주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생강 심을 때 그 비료를 갖다가 올 코팅 한 3개 정도, 마사땅 같은 데는 3개 정도 그리 많지는 않아요. 거기도 요소 한 포 정도. 가스 장애 같은 이런 게 안 생기나요? 아니요, 그 뭐 생강이 올라오지도 않은데 뭐 처음에는 가스장이 안 나오죠. 그리고 완효성이 들어가 올 코팅이 들어있다 안 되더라. 그 지금 그 경기도 여주에서 대파를 심었는데 그것도 마사예요. 이것처럼 안동처럼 마사인데 거기에 지금 비료를 갖다가 올 코팅한 게 요소 하나 넣으면 대파가 죽어요. 이시가 낮아서 일액을 맺어서 죽어. 근데 올 코팅 2개에 요소 한 개 넣은 거는 새파랗게 좋아. 이제 그 기간 안에 이제 그 생강 같은 경우에는 심을 때 처음에 심어 나면 우리가 한 달 동안 뿌리도 안 나오죠. 어지간하면 초고 올 때 뿌리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요소도 줄 필요도 없다는 소리. 올 코팅만 3개 있고 심어놔야 돼. 그럼 올라올 때 다 돼가서 그때 요소 줘야 돼. 그럼 비료가 전락되겠죠. 올 코팅이 녹아서 늘어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희양이 이만큼 아까 그 아니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아니 뿌리가 안 나오니까 필요 없는 거죠. 감자는 심자마자 뿌리가 튀어 먹으니까 비료가 필요하고. 근데 고추라든지 생강은 비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녹으면 되는데 고추 같은 거는 처음에 흡수력이 낮거든요. 고추는. 그래서 생강의 비료가 많이 먹는 건 확실한데 숙지향이라든지 지향이라든지 이게 많이 먹는 건 확실한데 주는 방법의 차이 문제거든요. 보통 이만큼 나서 이제 우리가 주거든요. 그럼 타이밍 늦지. 그죠. 그럼 요거만큼 생각이 나서 죽으면 요만할 때 죽어. 노랑해가지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 그렇죠? 생강이 한자 안 돼서 죽거든요. 한자 돼서 그리고 죽. 많이 죽죠. 요런 저 내려 잡거든요. 게. 죽은 주 원인은 이파리가 펴지고 나서 죽어요. 이파리가 오므려 있을 때 안 죽어요. 그럼 종강에서 오는 영향이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 종강에서 영향이 안 오거든요. 그럼 종강에서 안 오고 지가 빨아먹을 때 이시가 낮으면 죽는 거죠. 그 잎이 새카만 건 안 죽고 잎이 노란 거면 죽는다는 거예요. 일액이 타고 내려간 거죠.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생강을 깊게 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물방울이 가도 흙이 묻어버리겠죠. 그럼 잘 안 죽어요. 약기 숨은 여기 일액이 타고 그 종강하고 그 사이에 묻어버리겠죠. 예. 종강하고 뿌리가 돋아난 그 위치에 있잖아요. 거기에 그러면 이제 이게 잎이 나면서 어린 그 작은 잎들이 말라 죽은 거 있잖아요. 그 부위에 일액이 타고 가서 맺어가지고 아미노 단백질이 그 잎에서 일액이 내려오면 거기서 맺혀가지고 노랗게 말라 죽는 거죠. 저희 하우스에 지금 촉이 요만큼 났는데 예. 한번 보니까 벌써도 예. 그래서 생강이 죽었던 원인은 이식값이 1.2 이하라는 거죠. 그 이식값도 0.6에서 0.8이더라는 거죠. 이것처럼 아까 박현 대표처럼 눈물을 흘려서 그렇죠. 그런 일액 현상이 이파리에서 탄수화물 부족으로. 그러면 결국 이 탄수화물 누가 만들어내는 거죠? 근급 미생물이 소화시킨 아미노 단백질이 와서 잎에 와서 강합성에서 탄수화물을 만들어있다는 거죠. 그건 탄수화물 농도만큼만 저녁에 가져온, 낮에 가져온 양수분은 일액이 맺는 거 없죠. 저녁에 기공을 닫아버리겠죠. 그럼 뿌리에서 영양분이 되겠습니까? 농축이 되겠죠. 그럼 농축이 되다가 어떻게 압력이 차면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양이 잎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농도라는 거죠. 그럼 탄수화물은
그 전에 어릴 때부터 질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질소량을. 그래서 그 질소량을 만들기 위한 동작에 우리는 그 우리가 비료 중에 질소 요소를 쓰는 거죠. 그럼 그 요소가 이제 속효성을 쓰느냐 올코시팅을 쓰느냐. 그래서 생강 심을 때 빨리는 비료를 안 먹는다. 우리 한 달 넘기시 올라오잖아요. 한 달 이상. 그럼 한 달 이상 있어 올라온다면 그러면 완성을 많이 내야 되겠죠. 요소는 추비하면 되니까. 그럼 완효성을 넣어놓고 바로 심어도 가스가 적게 나오고 안 나오겠죠 거의. 그러면 비료 뿌리 놓고 바로 노타리 치고 생강성을 보면 일하기 좋겠죠. 그러면 생강을 심었는데 생강이 들쑥날쑥에 올라오는 거 보시죠. 그 비료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안 밟아서 그래요. 발로가 자금자금 밟으면 잘 올라와요. 그 갈리기를 올려다가 생강 심으면 다 밟아버려야 돼. 여러 가지 바른 거는 우리 단감 종로를 저기 생산하니까 감시를 심어가지고 시험해봤거든요. 밟은 거하고 안 밟은 거 차이 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수분 흡착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안 밟은 거하고 밟은 거하고 여름 생육에서 보면 밟은 거는 여름에 더위를 적게 타요. 지온이 떨어지겠죠. 땅이 낮아 있으니까 밑에 지온을 받으니까. 우리 버펄러 있는 땅은 온도가 높겠죠. 생강을 짓고 나면 그 갈리기를 올라가서 자금자금 밟아야 돼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만이 생강이 잘 올라와요. 요거는 충청도 서산에서 찾아냈거든요. 그 물을 주고 난데 생강밭에 볏짚 덮어놨잖아요. 물을 쿨러가 껐는데도 수분이 10몇 프로밖에 20몇 프로밖에 안 돼요. 35%가 안 넘어가요. 왜? 땅이 이렇게 덜려 있으니까 물을 아무리 줘도 물이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밟아놓으면 수분 보습력이 좋아요. 그리고 생강이 흙하고 흡착이 잘 되고 발화가 잘 되더라. 그래서 몇 년 전에 한번 봄에 가물어가 생강이 안 난 해가 있거든요. 몇 년 됐어요. 한 4년 5년 돼 갈 거예요. 그런데 그때 생강을 조사를 하니까 아니 생강마트에 가니까 요러 가다가 한 골이 잘 났어. 또 다른 건 안 돼. 또 요래 가다가 또 잘났어. 그걸 갖다가 이제 추이를 해본 거죠. 생각으로. 그 나이 많은 할머니 두 사람이 심으면서 꼭꼭 누른 거예요. 그 두 사람만. 그 두 사람이 양쪽에서 심으면서 생각을 엮고 꼭꼭 누른 거예요. 그 두 덩만 잘 나있고 또 몇 골 건너가서 또 잘 나있고 그 두 사람이 심은 것만 발화가 잘 됐더라. 거기서 착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생강을 밟아라고 기술을 가르쳐 드린 거죠. 촉이 난 건 안 돼요. 촉이 나면 밟으면 부러지잖아요. 근데 촉이 났다고 해서 우리는 촉이 난 걸 이래 심지 말고 눕히고 심으면 되겠죠. 눕히고 심으라고 밟으면 돼, 그것도. 근데 하여튼 생강은 밟아야 된다. 그래야 잘 된다. 비료가 이 실값이 맞아야 돼. 이래게 안 맞아야 돼. 그럼 그 이 실값이 이제 올 코팅이 작년에 이제 그 감자를 심으려고 완효성 2포, 요소 2개 이렇게 이은 데다 생강을 심으니까 생강이 잘 자라요. 그리고 추비를 갖다가 한 6포 정도 100평당. 추비는 그러면 생강도 그럼 요소로. 그렇죠. 그 작년에 그 집에는 이제 NK도 하고 그랬는데 생강이 고온기에 자라거든요. 그럼 생강 NK를 언제 써야 되냐면 9월달 들어가 써야 돼요. 9월달. 그렇죠. 그 전에 요소 계속 줘야 돼요. 그리고 토양 분석해 보면 우리가 인산가리가 많거든요. 인산가리 비율에 따라서 시비법이 달라야 되고 이 생강이 우리가 재배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비료 선택에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재배되는 그 생각으로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비료보다는 이제 비료 다양성이 있잖아요. 완효성은 요소만 질소만 코팅된 거고 올 코팅 비료는 인산가리 다 코팅된 거고 올 코팅은 32%까지 나오고 그럼 32%의 인산가리가 들어있는 양이나 그다음에 완효성 비료의 20 뭐 최고 18에서 22%에 들어있는 인산가리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질소 함량 차이더라는 거죠. 그 질소 함량을 최대한 늘려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강이 올라올 때 다 돼서 추비를 갖다가 100평당 한 10kg 주면 되겠죠.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는 말라 그래. 그렇죠. 그리고 이 시값을 맞춰놓으면 되겠죠. 30대 가지고
아니요, 그 살짝 파보면 되잖아요. 한 5월 20일쯤 되면 뿌리면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5월 20일. 4월 20일경에 심었습니다. 네, 5월 20일 정도. 4월 20일에 심어서 오늘이 5월 7일. 그러면 4월 20일에 심어서 5월 20일 돼서 한 달 만에 뿌리면 그것도 또 더 있다가 나온다는 거죠. 네, 제가 그럼- 보면은 5월 한 25일부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때쯤 되면 20일이면 거의 딱 맞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강을 심었을 때 100평이 얼마 나오냐는 거죠. 평당. 양이고. 예. 원래 우리 보통 한 150, 잘 돼야 130에서 150개. 그 10kg짜리만 20kg. 예. 아니 200평이에요. 300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100평을 말씀하시는 거고 300평이요. 150개 정도 내시면 50개지. 예, 100평에 50개 정도 내신다. 20개짜리 50개 내신다는 거잖아요. 100개지. 아니요, 100평에. 300평이 보통 130개 뭐, 이 정도. 자루 130개야. 130개 나오는 것 같으면 그게 자루 한 개가 30kg 나옵니까? 20kg 나온 거야. 그러면 감자 그 생강이 양이 그리 많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평당 10kg 나오는 것 같으면 그 300kg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130개는 260kg 나온다 소리거든요. 분당 한 8kg 정도. 예. 38이 24. 그렇죠. 그러면 8kg 나오면 키로당 우리가 3,000원씩 계산하면 평당 38이 24,000원이거든요. 감자가 우리가 나오는 것도 그 양이고 생강이 나오는 그 양이죠. 그럼 생강을 10kg, 20kg 올려야 되거든요. 양을. 올려야 되는 거 예. 맞아요. 생강 한 개로 보면 예. 한 개로 보면 큰 거로 보면 20kg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큰 거 이거 하나를 보면 하나 큰 거는 1kg까지 나오는 게 있다는 거죠. 나와요. 예. 그 1kg가 나오기 때문에 보통 뭐좀잘 땡기면 800g. 예, 800g 나오면 한 평에 들어가는 양이 나오거든요. 한 평에 들어가는 게 한 20개, 30개 들어가는 거예요. 평당 씨가 공당이 들어가는 예. 게 씨가 30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야. 200평에 저희가 할 때 거의 한 13개, 13박스, 130개. 10kg짜리 가지고 예, 한 30g 정도 되면 예, 한 300개 정도 되거든. 예. 그러면 200평 넘는 게 1박스 정도. 예, 예. 그 200평에 그 정도 30개 못 200평에 3 들어가요. 그렇게 한 100, 저게 그러면 평당 평당 한 15개. 15개 정도. 15개. 한 평에 15개. 15개 정도 이렇게. 15개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우리가 그 과일을 키워보는 거나 보면 사과도 1kg까지 만들어내거든. 한 거 먹고 해서는 부사를 상상하는 크기를 만들어내는. 감자가 25kg 만들 수 있으면 생강도 20kg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결론이거든요. 평당 20kg. 그 이론적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이론을 현실화하는 게 이제 차이죠. 안 된다 그런 걸 갖다가 감자를 25kg를 만드는 걸 농가에서 실현을 시켜드렸을 뿐이거든요. 제가. 그렇죠. 옛날에 감자 그만큼 나오는 술 잘 없었거든요. 예, 마늘이 평당 한 12kg까지 최대 나오게 만들어줬고 10kg, 12kg. 10kg도 어려워요. 마늘 평당 10kg 만드는 건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12kg도 나와요. 그러면 감자가 25kg 만든 사람 여기서는 잘 없을 거예요. 안동에서는. 그 강원도 서춘천에는 만들어줬어요. 그 비료량이 더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리고 연면시비 해가지고 생육 환경을 또 템포로 더 땡겨주고 그 차이지. 여기 외골하고 쌍골하고 차이. 그 주수 양 차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외골하고 쌍골하고 차이는 그거에 많이 안 생겨요. 그는 의성가 마늘 총총총 치면 하는데 그 양이 나오나요? 안 나오는데. 남해 가보면 마늘 총총총총 박아놨거든요. 이렇게 느리게 해가지고 뭐 3m씩 해가지고 마늘 개수로 박아놨어요. 근데 양이 안 나와요. 근데 제주도 가면 그 내나 똑같은 육종 마늘을 갖다가 대만산 평당 10kg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주수가 더 적게 들어가요. 그걸 우리는
주수가 많이 들어가야 많이 나온다 하는 그거는 별개. 그렇죠. 주수가 많이 들어가고 마늘 많이 나올 것도 뭐그 마늘 포대기를 갖다 착착 심어야 돼. 달면은 마당 메우고요. 예. 드물면은 곶감 메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뷰로를 적게 주면 생강이 키 막힐 뿐이에요. 생강 키 큰 사람 치고 양은 안 나오거든요. 저희 기준에 예. 1m 50폭으로 30cm 간격으로 3폭이씩 있거든요. 생강. 예. 예. 그러면은 3.3이 나오려면은 한 7폭이 21폭이 정도 들어가거든요. 한 푼에. 예. 1.5 곱하기 1.8 하면은 2.7 나오거든요. 예. 그게 그래서 뷰로를 더 주면 그거보다 더 땡겨 심어도 돼. 그게 왜 그러냐면 키가 크기 때문에 느리게 심었다는 결론이 될 수 있거든요. 생강이 키가 아마 고래서면 허리춤까지 온다고 그런 이야기가 벌어지거든요. 중국에 가면 종강을요 예. 10cm에 심는데요. 예. 그러면 이 들어오는 수입 종강이 요만해요. 예. 우리 거는 보통 800g 내지 1kg 많이 나오는 1kg 나오잖아요. 예. 그만큼 드물게 심기 때문에 많이 퍼준다는 거고 총총 심으니까 작은 거예요. 종강 들어오는 거 수입하는 거 보면은 그게 이제 계산법을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마늘을 8골을 심으나, 6골을 심으나, 양이 같이 나와요. 전체마다 면적당 소양은 같아요. 평당 생산량은. 왜 그러냐면, 비료 뿌린 양 때문에 그래요. 비료 임은 양 때문에. 더 먹고 더 먹고. 그렇죠. 비료를 더 먹었을 때 나오는 양과 적게 먹었을 때 양이 차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늘, 생강을 심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키가 크면 그 양 안 나와요. 그건 이미 키가 크다서는 비료가 작아서 웃자라는 거거든요. 비료가 작아서. 그러면 우리가 여름에 NK를 뿌리면 잘 죽겠죠. 여름에 추비 성장 N 주면 잘 죽겠죠. 가리 때. 그렇죠. 가리 가다 고온 질소 부족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인데 거기에서 일액이 맺어서 죽는 거죠.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건 그 서산 가면 생강을 많이 심거든요. 많이 죽어요. 저희가 죽는 거 아니에요. 노랑병, 무름병은 병이 아니다. 자기 스스로 먹었던 걸 토해냈다는 거죠. 비료 부족에서 일액이 맺어 그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간 것밖에 없거든요. 이것처럼 그런 현상이. 똑같아요. 그 비료 근데 저속 할인 아닌 게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은 요 건데 요렇게 죽고 또 저쪽 가서 또 요렇게 죽고. 네, 맞습니다. 뿌리 썩은 편. 네? 그냥 뿌리 썩은 편.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도 대표님 얘기를 듣고 정말 뿌리 썩은 병이 명칭이 있나 없나 확인해 봤어요. 없어요. 예. 뿌리 썩은 병이 명칭이 없어요. 저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마늘이 요것만큼 녹았죠. 네. 뿌리 썩었죠. 흑색 썩은 병 맞죠? 예, 예. 그 흑색 썩은 병이 균으로 보면 흑색 썩은 병 균이 맞아. 원인으로 보면 비료 부족에서 일액이 맺어서 타고 들어간 거예요. 일액 물방울이. 일액 물방울이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포자를 발생시켜서 그 포자가 거기서 발생한 게 생강을 뚫고 들어가냐 마늘을 뚫고 들어가냐 차이밖에 없어요. 그 균이 여름에 잘 사느냐 겨울에 잘 사느냐 그 차이고, 여름에 잘 사느냐 겨울에 잘 사느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황금알 농법에서 더 많은 기술을 연구해서 우리 농가들이 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또 기술을 또 저가 습득해서 많이 그 정보를 얻어서 그분들이 개발 현사는 개발자를 또 다 밝혀요. 밝혀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강도 자기 종구를 쓰면 제일 좋다. 황금알 농법인 게 그 영양이 많으니까 힘이 있고, 감자도 내 밭에 있는 내종자로 써라. 왜? 청감자 버리고 있잖아요. 청감자 근데 팔아먹나요? 지금 900원 이게 청감자가 안 나와. 전에 수미는 청감자가 나오는데 900원 이게 밑으로 자꾸 내려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예. 이 900원 이게 청감자 안 나와. 그리고 내종자를 써야만이 네. 비료를 충분히 먹은 영양이 많은 감자를 써야 내년에 떼궁이 많이 올라와요. 떼궁이 많이 올라오니까 비료를 더 많이 쓸 수 있죠. 지금 감자 저쪽에 강원도에서나 하는 거는
한두 개를 놔두고 없애라고 하는데 비료를 제껴주니까. 비료를 제껴주니까. 그래 감자 비료를 제껴주니까. 비료를 제껴주니까 여러 개 달리면 상품이 안 되니까. 고구마도 비료 많이 주라 그러거든요. 한국말 농부에서는. 비료 많이 주고 연면집에가 고구마 달려. 감자는 영양이 올라오면 바로 만들어져요. 그 고구마는 영양이 위에서 내려가야 되거든요. 잎 두께가 얇으면 고구마는 안 열어요. 고구마는 종순이 우리 그저 뭐 젓가락치 아주 그 바늘처럼 가는 거 있잖아요. 대기 가늘 뭐 바늘 때 가늘 그래요. 그거는 3개를 꽂아야 된다. 그 중간 거는 저 2개 꽂고 굵은 거는 1개 꽂아라. 그래서 연면 시비도 충분히 해줘서 그러면 가는 거는 1개 아니면 2개밖에 안 달린다. 3개를 꽂아도 6개밖에 안 달린다는 거죠. 그럼 6개 달리면 그게 비료 연능이 맞다는 거죠. 그럼 100평당 비료 충분히 줘라. 많이 줘라. 그것도. 이 시값 맞춰줘라. 그리고 연면시 해라. 그리고 고구마가 보면 덩굴 썩은 병이 오죠. 덩굴 썩은 병. 그거는 일액이 맺어서 온 병이지 그 병이란 게 없어요 원래는. 비료를 적게서 생긴 병이에요. 비료. 그럼 고구마 심어놓고 덩굴 썩은 병 싹 죽어버렸어요. 그럼 로타리 치고 새로 심어요. 그럼 비 올 때 심어놓으면 괜찮아요. 일액을 씻겨버리니까. 훌러로 돌고 씻겨버려도 괜찮고. 그럼 우리가 몰랐던 게 이제 원인이 계속 밝혀낼 뿐이죠. 한국말 연구에서 계속 자료를 밝혀내가지고 그게 이제 이 많은 자료들이 우리 농업에 현실화시켜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별거 아니다. 이 팔이 새카맣도록 빌어주자. 그리고 연면십 해가지고 대사장을 더 도와주라. 근데 여름까지 가리를 좀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러면 그죠? 절대 주면 안 되지. 그 요소만 계속 가을까지. 그렇죠. 9월 8월 중순까지 요소 주고 예. 9월달 돼서 NK를 주면 된다. 근데 그것도 요소 추비를 줬을 때 잎이 진녹색으로 가져가야 된다. 진흙색으로.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가보면 잎 테두리에 물방울이 맺으면 비료가 부족하다. 그런 병이 생긴다. 그렇죠. 그 물방울이 타고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영양제 칠 때는 골드그린 칼을 쓸 때는 설탕 더해라. 설탕 더해도 해가 없다는 거죠. 물 500에 3kg가 아니고 5kg여도 괜찮다는 거죠. 5kg. 9월달에 돼도 세상 잎이 감자잎처럼 이 가리 가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도 요소 이제 이시율이 떨어지니까 요소를 계속 가야 돼요. 맞습니다. 그 가해가 탄 것이 그 전에 세포가 파괴된 게 뭐가 들어갔냐? 그때 이러면 또 달라요. 이게 생강에 이파리다가 모슬고 구멍을 하나 뻥 뚫어나면 구멍이 커지면 비료 작은 거, 구멍이 작아지면 비료가 많은 거예요. 영양이 늘어나면 오미거든. 구멍이 늘어나면 비료가 없으면 자꾸 커져, 그 구멍이. 딱 구멍을 하나 딱 뚫어놨을 때, 그 구멍이 커지면 비료가 작은 거고, 우리 그 동그란 거 딱 찍으면 구멍이 또 뚫리잖아요. 빨대 같은 거면 탁 찍으면 그런 거 그 동그란 안에 그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그 구멍을 뚫어놨을 때 잎에 구멍이 작아지면 비료가 충분히 맞는 거고, 구멍이 늘어지면 비료 적은 거예요. 그 노란비 온다 소리죠. 그 우박 맞고 나면 생강이 이파리 허옇게 말라 들어가는 거 있죠. 생강에 찌개졌잖아요. 그건 비료 적은 거예요. 우박 맞았을 때도 생강 이파리가 새파랗게 아무 표가 없는 게 비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비료 값이 작아서 병을 일으키고 비료 값이 작아서 무름병이고 무름병 작아서 노란병이다. 생강 노란병은 병 아니다. 생강 노란병은 병 아니다. 이제 정리가 됐죠. 추비는 한 1000평 같은 거는 얼마 기본이 10kg씩 한 번씩 줘야 되니까 그러면 1000평이면 5포씩은 줘야 되겠죠. 예. 무조건 색깔을 진녹색으로 켜라. 계속 유지하는 게 가장 그렇죠. 중요하다. 예. 색깔을 의식이라. 그리고 연면 시비를 자주 해줘라. 그리고 연면 시비를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한번 힘이 툭 딸려버리면 조금 틀어져요. 회복을 못해요.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연면 시비가 설탕이 계속 들어가지고 영양이 들어가면 뿌리 잎이 힘이 강해서 뿌리를 계속 일을 시키는데 한번 잎이 비가 오가 얇아져 버렸잖아요. 그럼 회복을 잘 못해. 복구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럼 비료가 내가 조금 낮았다. 그럼 비 오기 전에 장맛비가 오기 전에 연면십에 물 500에 설탕을 5kg 이거 쳐버렸잖아. 그러면 비가 왔을 때도 해가 없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막 비 오니까 놔줬다. 그 비 오고 나면 슬금슬금 가는 거 죽는 거죠.
그럼 비료가 있어도 잘못하면 죽어버려요. 공기이기 때문에. 잎 두께가 얇아지는 순간에 며칠 사이에 내가 영양 회복 못하고 일액을 맺어버리는 거죠. 그래 이 씨값이 0.6에서 0.8은 아주 병을 많이 하는 단계. 그럼 여름에 오는 병들은 거의 대다수가 탄저병 직접 뚫고 들어가는 병, 그 외 것들은 간접균으로 되는 돼. 내가 원인 제공을 먼저 해서 오는 병이다. 원인 제공. 탄저병 그냥 날라와요. 이거 원자 폭탄처럼 막 날라와요 그냥. 안개처럼 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비 오고 난 뒤에 치면 그 들어온 것도 잘 죽어요. 그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탄저병이 듣느냐? 절대 안 들어요. 그 비 오고 난 다음에 다시 오니까. 그 질소분이 작으면 어떻게 식물이 표면에 분이 없거든. 그럼 더 많이 앉겠죠. 사과 같은 거 탄저병을 했는데 부패병을 했는데 두 개 나눠야 되거든요. 탄저병은 깎아보면 요리 살짝 요리 들어갔고 부패병은 이렇게 들어가거든. 썩어들거든. 그 부패병이 온 거는 불안병도 많이 와요. 비료가 적으시니까 일액을 맺었겠죠. 일액 물방울에 의해서 균이 열에 발생한 거 탄저병은 요리 뚫고 들어가고 두 개 달라요. 물은병은 원인이 없잖아요. 한꺼번에 확 들어가 부서니까. 그래서 생강의 물은병 병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황금알은 측정기 이식값과 연면시비만 자주 하고 비료만 잘 맞추면 생강은 아주 다소하게 가능하다. 최고 목표 20kg까지 평당 가능하겠지. 평당 20kg 가능합니다. 감자도 25kg 내는데 뭐. 아니요. 맞습니다. 마음 먹으면. 예. 예. 목표를 정해놓고 예, 가면 마음 되지. 먹으면 맞아요. 근데 강원도를 바꾼 것처럼 여기도 생강도 바뀔 수 있다. 그래 모든 병은 입 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모든 병이 발생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비료 부족해서 병이 발생한다. 하여튼 오늘은 비가 부실 오는데 예, 하여튼 생강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